네, 조생사법 개론 두 번째 강의를 시작하겠습니다. 이 두 번째 시간에는 조세 포탈 범죄에 대해서 같이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조세 포탈범에 대해서 살펴보기 전에 조세범의 구성요건 체계에 대해서 한번 개괄적으로 도표를 통해서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오늘 같이 공부할 조세 포탈죄는 조세범처벌법 제3조에 이렇게 규정이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제4조에는 면세의 부정유통에 의한 조세 포탈죄가 규정되어 있고 제5조에는 가짜 석유 제품 제조 판매에 의한 조세 포탈범이 이렇게 규정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실무상 또 많이 문제되는 체납처분 면탈죄는 조세범처벌법 7조 1항과 7조 3항에 이렇게 규정이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세무사나 회계사 내지는 또 세무 대리 신고를 하는 그 변호사에게 해당될 수 있는 성실신고 방해행위는 조세범처벌법 9조 1, 2항에 규정이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또 실무상 가장 빈번하게 발생하고 많이 문제가 되는 세금교환서 관련 범죄가 조세범처벌법 10조와 10조 1항과 10조 3, 4항에 규정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사업자 등록 명의 대여 등의 행위를 처벌하는 조항이 조세범법 11조에 규정되어 있고 원천징수 의무를 불이행하는 그런 행위를 처벌하는 조항이 조세범법 13조에 이렇게 규정이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또 최근에 빈번하게 문제가 되고 있는 해외 금융계좌 신고 의무 불이행 관련 범칙 행위 또한 조세범처벌법 16조에 이렇게 규정이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특가법상 그 가중처벌되는 조세범에 대해서 살펴보면은 먼저 조세범처벌법 제3조의 범죄, 조세포탈 범죄와 그 다음에 면세의 부정유통에 의한 조세포탈 범죄, 그 다음에 가짜 석유 제품 제조 판매에 따른 조세포탈 범죄, 그리고 지방세 포탈 범죄가 지금 조세범 특가법 제8조에 따라서 가중처벌이 되고 있습니다. 그 가중처벌되는 요건은 이러한 포탈 행위로 인해서 포탈된 그 세액이 세액의 합계액이 연간 5억 원 이상 15억 원 미만일 때는 3년 이상 징역 및 포탈세액의 2배 이상 5배 이하의 벌금으로 이렇게 처벌하도록 그렇게 규정되어 있고요. 또 15억 원 이상이면은 무기징역으로까지 이렇게 처벌하도록 규정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특가법 제8조의 2에서는 가공세금교환서 내지는 허위세금교환서 교부 및 수취 행위를 처벌하고 있는데 그 가공세금교환서의 공급가액 등 합계액이 30억 원 내지 이상 50억 원 미만인 경우에는 1년 이상 징역 내지는 공급가액 등의 합계액에 부가치세를 적용하여 계산한 세액의 2배 이상 5배 이하의 벌금을 병과하도록 이렇게 규정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50억 원 이상의 경우는 또 3년 이상의 징역 등으로 이렇게 처벌하도록 그렇게 규정이 되어 있습니다. 이것이 우리 조세범에 대한 전반적인 처벌의 어떤 체계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오늘 본격적으로 같이 학습할 조세 포탈범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앞서도 잠깐 말씀드렸지만 조세 포탈죄는 넓게는 조세범처벌법 3조, 4조, 5조가 다 조세 포탈죄에 해당이 됩니다. 그런데 실무상 통상 조세 포탈이라고 하면 조세범처벌법 제3조에 규정되어 있는 기본적인 규정이죠. 기본되어 있는 그 범죄를 조세 포탈범 내지는 조세 포탈죄라고 일컫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조세범처벌법 실무상 가장 핵심적이고 중요한 조세범처벌법 제3조에 나와 있는 조세 포탈범에 대해서만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조세범처벌법 제3조에서는 사기나 그 밖의 부정한 행위로서 조세를 포탈하거나 또 사기나 그 밖의 부정한 행위로서 조세의 환급을 받은 자, 또 사기나 그 밖의 부정한 행위로서 조세의
공제를 받은 자를 2년 이하의 징역 또 뭐 벌금에 이렇게 처한다라고 규정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각 호에 해당되는 경우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포탈세액 300 이하 상당한 벌금에 처한다고 해서 가중처벌을 하도록 이렇게 규정하고 있습니다. 즉 조세범죄법 제3조에 의하면 사기나 그 밖의 부정행위를 부정행위라고 보통 축약해서 부르죠. 이 행위로서 조세를 포탈하는 행위를 처벌하고, 이게 1번. 그 다음에 사기나 그 밖의 부정한 행위로서 조세의 환급을 받은 사람을 처벌하고, 사기나 그 밖의 부정한 행위로서 조세의 공제를 받은 것, 세액공제를 받은 것을 말하겠죠. 세액공제를 받은 사람을 처벌하도록 그렇게 규정을 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이제 방금 이 부분은 앞부분에서 다 설명드린 바인데요. 결국 조세 포탈죄의 어떤 포탈의 태양, 포탈의 형태는 부정환급, 부정공제, 그 다음에 부정환급과 부정공제를 제외한 나머지 협의의 포탈행위, 이 세 가지 형태로 분류를 해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 세 가지를 묶어서 저희가 또 포탈이라고 이렇게 부르기도 합니다. 이 세 가지를 합쳐서 모두 포탈이라고 일반적으로 부르기도 하죠. 그래서 이 세 가지를 묶어서 부르는 포탈을 우리가 여러 교과서나 뭐 교과서 등에서 광의의 포탈이라고 이렇게 부르고 있죠. 그리고 이 광의의 포탈과 달리 부정공제, 부정환급을 제외한 나머지의 포탈 행위들을 그냥 협의의 포탈이라고 이렇게 부르고 있습니다. 뭐 포탈이라고 하면 포탈의 사전적 의미는 과세를 피하여 면함이라는 그런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굉장히 광범위하죠. 그런데 부정행위로서 과세를 피하여 면하는 경우에는 조세포탈죄로 처벌한다는 것이 조세범처벌법 제3조의 내용인 것이죠. 그래서 그래서 협의의 포탈은 부정행위로서 조세 전부 또는 일부를 납부하지 아니한 것 중에서 부정환급, 부정공제를 제외한 나머지를 다 포괄하고 있다. 그리고 부정환급이라는 것은 조세 환급과 관련하여 부정행위로서 환급 요건이 충족되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환급받거나 정당하게 환급받아야 할 세액을 초과해서 환급받는 것을 우리가 부정환급이라고 말하죠. 부정공제라고 하면은 세액공제와 관련해서 부정행위로서 공제 요건이 충족되지 않았는데 공제를 받거나 내지는 정당하게 공제받아야 될 세액을 초과해서 공제받는 것을 우리가 부정공제라고 합니다. 조세 포탈죄의 어떤 태양, 유형은 이 세 가지로 이렇게 분류를 해볼 수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조세 포탈죄의 보호법익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조세 포탈죄 보호법익을 논하는 그런 취지는 조세 포탈죄는 과연 무엇을 처벌하는 규정이냐, 무엇을 처벌하는 조항이냐라는 것을 규명하는 그런 규명하는데 의의가 있다고 하겠습니다. 지금 판례에 따르면 조세 포탈죄는 원칙적으로 조세 채권의 확정을 침해하는 행위를 처벌하는 조항이다. 그리고 조세 채권의 확정은 침해하지 않으면서 징수권만을 침해하는 행위는 예외적으로만 조세 포탈죄로 처벌할 수 있다라고 하고 있습니다. 즉 여기서 조세 채권의 확정을 침해하는 행위라고 한다는 것은 결국은 세액 계산을 침해하는 행위를 말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조세 포탈죄는 원칙적으로 국가의 세액 계산을 침해하는 행위를 처벌하는 것이다. 뭐 여기에는 과소신고와 내지는 무신고, 그다음에 과소신고와 무신고를 합리화하기 위한 어떤 소득 은닉 행위 등이 이제 포함이 되겠죠. 반면에 세액 계산은 침해하지 않으면서 세액의 징수만을 침해하는 행위도 예외적으로 조세 포탈죄로 처벌할 수 있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좀 더 상세하게 말씀을 드리자면은 기본적으로 조세 포탈죄는 뭐 소득 은닉을 해서 소득 은닉을 하고 과소신고를 하거나 소득 은닉을 하고 무신고를 하는 등
국가가 세액 계산을 제대로 하지 못하게 만드는 그런 행위들을 원칙적으로 처벌하지만 더 나아가서 예외적으로 국가의 그 세액 자체를 과세 표준과 세액 자체를 정확하게 신고를 하지만은 처음부터 세금을 낼 생각 없이 세금 부과 내지는 그 세금 징수의 세금 징수의 대상이 되는 책임 재산을 모두 은닉 탈루시킨 채 형식적으로만 과세 신고를 하는 경우는 이건 그냥 아예 실질적으로 과세 신고하지 않은 것과 동일하게 평가될 수 있기 때문에 예외적으로 이런 경우는 조세 포탈죄로 처벌하겠다라는 입장을 가지고 있습니다. 가장 대표적인 게 금지금 조세 포탈 사건인데요. 예전에는 이게 2007년도에 나온 판결인데 예전에는 조세 포탈죄 하면은 당연히 국가의 세액을 과소신고하거나 무신고하는 게 전제가 돼 있다고 생각을 했습니다. 그런데 금지금 조세 포탈 사건에서는 폭탄업체가 부가세 과세 표준과 세액은 정상적으로 신고를 했습니다. 다만 그 정상적으로 신고를 해서 자기들이 내야 될 세액 자체는 국가에 속이지 않았던 거죠. 그래서 국가로서는 조세 처권 확정에는 아무런 지장이 없었습니다. 그렇지만 이런 폭탄업체들은 국가가 부가 처분을 하고 징수를 할 수 없도록 사전에 책임 재산을 모두 빼돌립니다. 회사에 현금이 입금되면은 그 현금을 바로 그 돈이 입금되면은 바로 현금으로 인출해서 항상 계좌를 영해 상태로 만들어 놓죠. 그리고 나서 세금을 내지 않는 다음에 수개월만 집중적으로 고액의 거래를 한 다음에 바로 폐업 신고를 해버리고 사라져버리죠. 그래서 이런 업체를 이제 폭탄 업체라고 많이 부르고 있는 것인데, 그렇게 하는 경우에는 조세채권 확정은 침해하지 않았지만 징수를 불가능하게 하는 행위였고, 이런 행위들은 애초부터 과세 신고를 하지 않은 것과 동일하게 평가할 수 있다고 해서 일반 조세 포탈죄 예외적으로 조세 포탈죄로 처벌할 수 있다라는 그런 법리를 정립을 했습니다. 사실 이렇게 그 원래 조세가 부가처분이 일어난 이후에 부가처분이 있은 이후에 징수를 못하게 하기 위해서 책임재산을 빼돌리는 것, 책임재산을 그 탈루시키는 것, 이걸 처벌하는 범죄로 체납처분 면탈죄가 존재하긴 합니다. 근데 체납처분 면탈죄 같은 경우는 굉장히 그 처벌 법정형이 굉장히 낮게 되어 있고, 체납처분 면탈죄는 아무리 그 체납처분 면탈로 인해서 징수를 못하게 된 그 세금의 액수가 크다 하더라도 특가법에 의해서 가중처벌할 수가 없게 돼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 금지금 조세 포탈 사건에서 막 포탈세액이 수십억 원이 이름에도 불구하고 체납처분 면탈죄로는 이런 범인들을 효과적으로 또 엄하게 처벌할 수 없었기 때문에 조세 포탈죄를 확장 적용할 필요성이 있었고, 그에 따라서 이렇게 조세 채권의 확정은 침해하면서 징수권만을 침해한 행위를 예외적으로 처벌하는 그런 법리가 생겨나게 됐다고 이해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조세 포탈범의 그 구성 요건에 대해서 살펴보겠습니다. 조세 포탈범은 어떤 요건 하에서 성립하는지 보겠습니다. 먼저 범죄 주체 요건입니다. 범죄 주체라는 용어가 여러분들한테는 좀 생소하실 텐데, 범죄 주체라는 용어의 의미는 다른 사람의 도움 없이 스스로 이러한 특정 범죄를 저지를 수 있는 주체, 그런 주체를 범죄 주체라고 말합니다. 조세 포탈자 같은 경우는 다른 사람 없이 스스로 조세 포탈죄 저지를 수 있는 사람은 누구일까요? 바로 납세 의무자죠. 그래서 조세 포탈죄의 범죄 주체는 첫 번째는 납세 의무자가 됩니다. 그리고 이 납세 의무자는 실질과세 원칙에 따라서 소득 또는 거래의 실질 귀속자가 납세 의무자가 되고 또 조세 포탈의 주체가 되는 것입니다. 명의 귀속자나 명의 수탁자 등은 조세 포탈의 주체가 원칙적으로 되지 않죠. 예외적으로
간접세 담세자에게 개별 소비세 등의 환급 신청권이 인정되는 경우가 있는데, 이런 경우에는 간접세 담세자도 조세 포탈의 범죄 주체가 될 수 있고, 그 다음에 판례에 따르면 간접세 담세자가 납세자를 도구로 이용해서 개별 소비세 등을 포탈하는 그런 경우에는 예외적으로 간접세 담세자도 조세 포탈의 주체가 될 수 있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 조세 포탈죄의 범죄 주체가 될 수 있는 사람은 양벌 규정상의 행위자입니다. 양벌 규정에 따르면은 앞서도 잠깐 말씀드렸듯이 납세 의무자인 법인 또는 개인의 업무에 대해서 그 법인의 대표자나 그 개인의 대리인, 사용인, 종업원 등이 조세 범칙 행위를 하는 경우에 그 행위자뿐만 아니라 납세자인 법인이나 개인까지 함께 처벌하는 내용의 규정이 양벌 규정입니다. 따라서 이 행위자들은 지금 원래 조세 포탈죄의 범죄 주체는, 본래 의미의 범죄 주체는 될 수 없지만 납세 의무자가 아니기 때문에 양벌 조항에 따라서 이 사람들도 조세 포탈죄로 처벌되도록 법으로 정해졌습니다. 그래서 이 사람들은 법정 책임자로서 조세 포탈의 범죄 주체가 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조세 포탈죄의 범죄 주체는 다른 사람 도움 없이 스스로 그 범죄를 저지를 수 있는 사람을 말하는데, 조세 포탈죄에서의 범죄 주체는 당연히 납세 의무자가 범죄 주체가 되고, 그 다음에 납세 의무자와 함께 양벌 조항에 따라서 처벌되도록 되어 있는 납세 의무자의 대리인, 사용인, 그 밖에 종업원들도 범죄 주체가 될 수 있다라고 이해를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 그 조세 포탈죄 구성 요건은 조세 채무의 존재입니다. 조세 포탈죄라는 거는 당연히 조세 채무를 부정행위를 통해서 면하는 행위이기 때문에 조세 채무가 존재하지 않는다면은 조세 포탈죄도 논할 수 없는 것은 당연한 말이 되겠습니다. 이때 그 조세 채무라는 것은 세법 조세 포탈죄에서의 조세 채무라는 것은 개별 세법에 규정된 과세 요건이 충족되는 경우에 당연히 성립되는 추상적 조세 채무를 말합니다. 사실 가령 A라는 사람의 2023년도 기속 그 소득세의 조세 채무는 2023년 12월 31일이 지남과 동시에 당연히 성립을 합니다. 그래서 이렇게 당연히 성립된 조세 채무가 조세 포탈죄에서 말하는 그 조세 채무에 해당된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